음식점을 위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TV, 신문, 잡지 등의 대중미디어와 고정적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사람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코리안 클릭에 따르면 국내 SNS의 대표 주자인 카카오톡 순 이용자는 약 2,500만 명에 이르고 한 달 평균 이용 시간은 900분에 다다른다고 한다. 글로벌 SNS인 페이스북의 경우도 국내 순 이용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한 달 평균 이용 시간도 300분에 가깝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스마트폰이 필수품처럼 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SNS의 사용 인구수와 이용 시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문화적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매스미디어에 비하여 적은 비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인하여 SNS의 인기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소셜미디어는 소상공인들도 대기업과 대등하게 마케팅이나 촉진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매체라는 장점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브랜드를 알리려는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커뮤니티가 SNS로 집중되는 현상은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브랜드를 알리는 일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브랜드 알리기가 대기업의 전유물이었지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소상공인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영역이 되었다. 브랜드 알리기를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SNS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란 SNS의 대표 채널인 블로그, 카카오 시리즈,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매체를 이용한 마케팅 활동을 소셜미디어 마케팅이라고 한다. 소셜 마케팅은 소상공인이나 작은 기업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시공을 초월하여 다수에게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더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과거처럼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자신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인기를 누리는 경우도 많아서 대중적인 인기가 더욱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지속성과 진정성만 있다면 누구나 소셜 마케팅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소셜미디어 마케팅이 인기를 얻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하여 활용 가능한 매체는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소셜미디어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려면 어떤 매체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지 순서를 정해야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가능하다면 홈페이지를 완비한 다음 블로그를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을 권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블로그는 다른 SNS 매체와 달리 컨텐츠가 개별화되어 있어서 개인별로 구분이 쉽고 체계적인 정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보관과 공유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따라서 블로그는 홈페이지처럼 고정적이지 않으면서도 컨텐츠의 생산에 베이스캠프와 같은 역할을 해준다. 블로그를 제외한 다른 SNS 매체들은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에서 콘텐츠가 공유되는 것이 주요 목적이므로 실시간으로 정보를 보여주는데 더 큰 가치를 두고 저장성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SNS 메시지의 특성을
휘발성이 강하다고 표현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홈페이지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블로그를 콘텐츠의 생산 및 저장 매체로 활용해야 한다. 일부 콘텐츠의 경우 블로그 대신에 홈페이지에 저장하는 형식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소상공인의 경우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커서 대부분 별도의 홈페이지가 없이 블로그를 홈페이지 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유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포털 사이트 블로그를 홈페이지처럼 활용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핵심은 생산 및 저장된 콘텐츠를 유통시키는 활동이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가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통이 되어 구매를 유도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따라서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플레이스와 같은 콘텐츠 유통에 적합한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유통 과정에서는 생산자가 직접 유통을 하기보다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산과 유통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더 유효하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이 있나요? 어떤 마케팅이든 반드시 사전에 명확하게 정의되고 준비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다. 사전에 완비되어야 하는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판매하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차별성과 경쟁력이다. 아무리 마케팅을 잘하더라도 핵심 상품과 서비스의 경쟁력이 없다면 마케팅은 성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실패를 빨리하게 만드는 노력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상품성이 없는 사업자의 마케팅 활동은 자신이 빠르게 망하게 재촉하는 활동이 된다는 의미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경쟁력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완비되었다면 시장 세분화를 하고 목표 고객을 명확히 선정해야 한다. 목표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파일링이 되지 않는다면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무분별한 비용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어서 목표 고객에게 어떤 소구 포인트로 정보를 제공해야 할지 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한다. 다음에 그런 정보를 어떤 매체에서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직원은 기업의 철학을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 만약 비용을 지불하고 매체를 구매한다거나 외부 업체의 컨텐츠 생산과 유통을 의뢰한다면 자체의 강력한 채널을 만드는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단기적인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목표 중 일부가 장기적인 채널 영향력을 구축하는 활동임을 고려할 때 반드시 자체적인 채널 구축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의 초기 투자 기간을 확보해야 한다. 상당히 긴 투자 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최소의 기간이다. 소셜미디어 마케팅 목표와 브랜드 메시지 개발은 어떻게 하나요?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마케팅 목표의 설정과 메시지 또는 컨텐츠 개발이 핵심 과제가 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한 목표를 설정할 때는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블로그 목표, 페이스북 목표, 카카오 시리즈 목표와 같이 각각의 SNS 매체별로 독립적인 목표를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각각의 매체가 컨텐츠의 유통 채널로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특징을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을 위해서 컨텐츠를 개발할 때는 브랜드 메시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점포나 브랜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고민하여 명확한 브랜드 메시지를 개발해야 한다. 오래전에는 소비자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른바 마케팅 리서치와 같은 활동이 필요했지만 최근에는 소셜 검색만으로도 소비자의 인식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상배는 마키디어의 소셜 마케팅 정석에서 소비자의 브랜드 평판을 실시간으로 검색이 가능하고 그러한 검색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양식으로 표 1과 같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브랜드 메시지 또는 컨텐츠를 생산할 때는 다양한 소셜미디어 마케팅 매체와의 연결을 극대화하고 하나의 콘텐츠를 다양한 미디어 형태로 변화를 주어서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컨텐츠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한다. 즉, 정보라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베이스 캠프, 블로그 왜 중요한가?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소비자 행동 패턴을 AIDMA 모델로 바라보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이 소비자 의사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대의 소비자 행동 패턴은 2005년 일본의 광고 대행사 덴치에서 개발한 AISAS 모델로 설명한다. 과거와 달리 인터넷 시대의 소비자들은 구매 행동을 하기 전에 반드시 검색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구매 이후에 자신의 경험을 타인들과 공유하는 과정을 거친다.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핵심은 소비자의 인터넷 검색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구매를 유도하는 것이다. 구매를 완료한 소비자에게는 인터넷에서의 공유 행동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어도 소비자의 검색 과정에서 노출이 되지 않는다면 판매로 연결되지 않는다. 설사 운이 좋아서 판매가 되었다고 해도 구매 후 불만족으로 인하여 나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게 된다면 해당 업체는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도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검색에서 노출되는 것이 사업의 사활을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노출이 쉽게 될 수 있을까? 인터넷에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검색에 가장 쉽게 노출되는 방법은 블로그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키워드 광고보다 블로그의 글을 더 신뢰한다. 다만 최근에는 블로그도 광고에 많이 활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따라서 광고가 아닌 정보 제공의 형식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블로그를 만들고 그러한 내용이 검색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를 활용하는 역량이 필요하다. 다시 정리하면 블로그는 홈페이지보다 제작과 유지가 쉽고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검색에 잘 노출되는 장점이 있다. 많은 소비자로부터 사랑받는 블로그 어떻게 만드나? 소셜미디어 마케팅 목적으로 블로그를 시작하다 보면 블로그의 내용은 대부분 광고성 글로 채워지게 된다. 광고성 글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기도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로부터 저품질이라는 낙인이 찍혀서 검색에 노출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블로그에 글을 쓸 때는 절대로 광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가능한 자신이 가장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내용부터 부담 없이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일기처럼 하루하루의 일상을 가벼운 마음으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블로그에서 어느 정도 이력이 쌓이면 충분한 준비를 하여 글을 써보는 노력을 한다. 예를 들면 자신의 취미에 대한 전문성 있는 내용을 참고 문헌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도록 준비한 글을 써본다. 이런 전문성 있는 내용은 일반인이 궁금해할 만한 소재들이면 더욱 좋다. 블로깅할 내용은 사전에 목록으로 정리하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일정에 따라 블로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점차 방문자 수가 늘어나면 블로그를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신과 비슷한 주제를 다루는 블로그 중 방문자가 많은 곳을 찾아서 주기적으로 벤치마킹을 한다. 블로그 방문자 수를 더욱 늘리기 위해서는 검색으로부터 잘 노출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와 연관 키워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자신의 콘텐츠가 가장 잘 노출될 수 있는 수준의 키워드를 활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인터넷 마케팅, 디지털 마케팅, 온라인 마케팅과 유사한 개념으로 활용되는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현장에서 잘못 활용되는 사례가 많다. 온라인 광고 대행사를 통해 파워블로그에게 자신의 점포를 홍보하도록 의뢰하는 경우나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페이지 등의 제작과 운영을 아웃소싱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기업이라면 몰라도 소상공인의 아웃소싱형 소셜미디어 마케팅은 비용 대비 효익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다. 소상공인이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신이 직접 배우고 체험하면서 노하우를 익힌 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해 보기를 권한다.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아웃소싱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